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사건 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이혼 관련 내용입니다.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 이혼 소송이 횟수로 7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소송에서 파생된 또 다른 법적 분쟁의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A씨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며 30억 원대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겁니다. 배우자는 우리 삶에 부모님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존재 같습니다. 그래서 반려자 이런 표현도 자주 쓰죠. 한자는 전혀 다른 뜻이긴 하지만 저는 가끔 배우자를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학습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렇지만 서로의 가치관이 계속 무한히 충돌한다 이렇게 된다면 서로 삶을 위해서 이혼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법무빙 법승 천안사무소 서상원 변호사와 이혼 사건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이혼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거의 그냥 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개념이 됐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이제 실제 이혼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전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혼 종류 이런 것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협의상 이혼이고 두 번째가 조정 이혼 그리고 마지막이 재판상 이혼이라고 하는 흔히 이혼 소송이라고 이제 하는 게 있는데요. 협의 이혼의 경우 이제 말 그대로 부부 쌍방이 협의해서 이혼하는 것으로 둘이 협의만 한다 하면은 그 이혼의 이유나 그런 거는 전혀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제 숙려기간 걸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 이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가 이제 이혼이나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지만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재산 분할의 액수, 위자료 지급 여부나 그 액수 등의 일부분이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조정위원님들과 판사님의 입회하에 서로 타협점을 찾아서 이제 각자 일정 부분 양보하고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이혼입니다. 이제 흔히 KBS에서 이제 했었던 사랑과 전쟁 같은 데서 이제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 이혼 관련돼서 이제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정 출석하기 싫으신 분들이 선임하시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하시게 재판상 이혼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이제 협의가 안 됐거나 이제 모든 부분에서 이제 대립하는 경우에 결국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혼 소송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는지 있다면 그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재산 분할을 위해서 부부 공동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사건 본인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양육권과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지 결국 재판을 통해서 정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민법에서는 이혼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이혼 사유를 6개를 이제 나열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 이혼 사유 같은 경우는 이제 민법 840조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 6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세 번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이제 5번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이 그 재판상 이혼 사유에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호에 대해서 좀 각기 좀 설명을 조금 더 보충하자면 1호 부정행위가 먼저 좀 보면은 흔히 이제 그 간통이라고 하는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판례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하면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 행위를 부정행위에 포함된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성관계나 스킨십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정서적인 교감을 갖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3호, 4호는 직계존속, 부당한 대우, 뭐 이런 것들이 개념이 등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의 가족, 원가족이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얘기하기는 하는데, 원가족이 피해를 본 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자기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이제 그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하는 이제 3호와 4호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을 토대로 구체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그 혼인의 지속을 강요하는 게 가혹하다라고 여겨질 정도라면은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흔히들 이제 이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폭행이 여기에 해당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대법원에 의하면은 굳이 폭행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한 경우 또는 정신병자로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경우 그리고 부당한 이유를 들려 이혼을 요구하면서 자살소동을 벌인 경우 역시도 이 3호, 4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6호 사유가 이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굉장히 어려운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뭐 하기가 제가 생각에 짝이 없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이거 판례가 많이 나와 있을 것 같다. 예. 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그 기타라고 하면은 아주 모호한 단어긴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제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이 재판상 이혼을 앞서 말씀드렸던 1호에서 5호까지 사유로만 정하게 되면은 사실 실제 이혼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법은 기타 사유 이제 6호를 지정을 해서 구체적인 사안들을 봤을 때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된 것이 인정이 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이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라고 이제 보인 경우에는 부부의 그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기타의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까지 이제 갔던 이제 그 예시들을 좀 들어드리면은, 지나친 신앙생활로 인해서 혼인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강간과 같이 파렴치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장기간 복역하는 경우, 성기능 장애로 장기간 성생활을 못하면서 치료도 게을리한다라는 경우들은 이 기타 사유에 해당해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고 또 반대로 이제 기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임신불능이거나 성기능이 저열한 것만으로는 이제 안 된다고 하였고요. 단순한 그 신앙 차이, 혼전 임신만 가지고는 재판상 이혼 사유인 이 6호 기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들으시면서도 그럼 뭐가 기타냐라고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적인 상담을 토대로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위헌 과정과 위자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어떤 서류들, 어떤 증거들을 좀 챙겨야 될지 이 점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혼 소송을 하는 데는 필수적인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혼인관계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이 기초적으로 이제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그 위자료 청구가 필요하다고 하실 경우에는 혼인 파탄의 증거 그리고 이제 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라는 그 증거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제 보통 이제 그 증거라고 하면은 뭔가 좀 이제 거창한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단순히 이제 부부간에 나온 카카오톡 대화, 사진, 만약에 그 일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셨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진단서나 신고하셨던 내역, 통화 녹음 파일 등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소송에서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로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아이들은 죄가 없다. 이 점을 좀 기억하셔서 아이들을 많이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